K 전차는 대한민국 육군이 채용할 차기 전차이며 흑표 블랙팬더라는 별칭이 있습니다. 비싸지만 기술적으로 정교하고 독특하다. 물 건너기 능력은 한국의 구름지대와 늪지대에 가장 적합하며 최고 공격력인 군수품과 결합하면 K2는 깨지기 어려운 난관이다. 군사 전문 매체 밀리터리 워치 매거진이 한국 육군이 보유한 K2 흑표 전초를 현재 실전 배치된 4세대 전차 사종 중 하나로 평가했다. 이 매체는 현재 전 세계에 실전 배치된 전차 중 4세대 전차로 K2 외에 일본의 C평 전차, 러시아의 T-14일 알마타, 터키의 알타이 전차를 꼽았다. 밀리터리 워치 매거진은 2차 대전 이후 나온 전차는 4세대로 분류된다면서 옛 소련의 T-55와 미국의 M48 패턴 전차를 1세대에 넣었다. 또 옛 소련제 T-62와 미국제 M60 등 1960년대 초 작전 배치한 전차를 2세대로, 1970년대 중반 이후 배치된 전차를 3세대로 각각 분류했다. 3세대 전차는 복합장갑과 컴퓨터 사격 통제 장치 등을 갖춘 전차로 옛 소련과 러시아의 T-64와 T-72B3, T-80, T-90, 미국제 M1 에이브럼스, 중국제 99형 전차가 3세대 전차라고 소개했다. 밀리터리 워치 매거진은 4세대 전차는 이들 전차를 앞서며 현재 3개 전차는 작전 배치돼 있고 네 번째가 이들 3개 전차의 라이선스를 받아 약간 개조된 형태로 제한된 수량이 배치돼 있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한국과 러시아, 일본이 장갑 무기 기술에서 세계를 점점 더 선도하고 있고 미국과 중국이 자체 4세대 전차 개발 계획을 추진하면서 그 뒤를 따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밀리터리 워치 매거진은 이어 대부분의 나라들은 자국의 3세대 전차 설계를 4세대 기술로서 향상시키고 있다면서 2010년대 초 실전 배치된 중국의 99A형 전차와 오는 2022년 말 미육군에 합류할 M1A2D 에이브럼스 전차를 열거했다. 이 매체는 현대 로템이 생산하는 K2 흑표는 장기간의 생산 중단과 저율 생산에도 실전 배치된 이후 세계에서 가장 유능한 전차로 간주되고 있다고 호평했다. K2 전차는 최첨단 복합장갑, 폭발 혹은 비폭발 반응장갑 기술을 결합했으며 밀리미터 파레이더는 미사일 접근 경고 시스템을 작동하게 하고 전차 탑재 컴퓨터가 날아오는 발사체를 삼각 측량해 연막탄을 발사하도록 한다. 또한 축면 바람 감지기, 레이저 거리 측정기, 강력한 연령상 카메라 등 K2의 강력한 센서들은 9.8km 전방의 표적을 추적할 수 있게 한다고 이 매체는 설명했다. 현대 로템이 개발한 K2 전차는 120mm 55구 경장 활강포와 자동 장전 장치를 갖추고 있다. 2015년 소량 배치된 러시아 T-14는 125mm 활강포를 갖추고 있어 다양한 탄종을 발사할 수 있다고 이 매체는 소개했다. 자동 장전 장치를 적용해 포탑에는 승무원이 타지 않는 무인 포탑이다. 아프가니트 능동 방어 장치와 폭발 반응 장갑으로 방어력을 높였다. 승무원은 장갑으로 둘러싸인 캡슐에 타서 360도 감시 컴퓨터 화면을 보며 운전과 사격을 한다. 2012년 실전 배치된 일본의 C평 전차는 C4I 지휘명령 통신 컴퓨터 정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은 전차다. 포탑에 설치된 카메라는 360도를 감시하고 실시간 정보를 C4I에 전달한다. 일본의 다리를 건너거나 트럭으로 운송할 수 있도록 가볍게 설계됐다. 터키 알타이 전차는 현대 로템의 K2 흑표 전차 기술을 이용해 터키 업체들이 라이선스 생산한 전차다. 기네스북에 따르면 K2 블랙팬서 탱크는 850만 달러로 세계에서 가장 비싼 탱크다. 100억 원짜리다. K2의 가장 인상적인 측면 중 하나는 다양한 포지션으로 짜맞출 수 있는 서스펜션 시스템이다. 크로스컨트리 성능의 경우 서스펜션이 상승하여 K2의 지상고가 높아진다. 도로에서는 속도를 높이기 위해 지면을 껴안으며 내린다. K2는 앞뒤로 기울 수 있다. 이것은 탱크의 주포를 선체 하부에 위치해서 더 나은 기동성을 제공한다. 뒤로 기댈 때 K2는 주포를 올려 저공 비행기를 조준하거나 한국의 언덕 지형의 고도로 높은 목표물을 더 잘 조준할 수 있다. K2는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기우는 기능도 있어 경사면을 따라 주행이 개선된다. K2의 엔진은 1500마력 디젤 엔진이다. 믿을 수 없는 용수 처리 능력을 갖추고 있다. K2는 확장 가능한 코닝 타워 스노클을 통해 수심이 4.1m도 가능하다.
물을 건널 때 포탑은 수밀 상태가 되며 탱크가 지면과 접촉하도록 하기 위해 최대 500갤런의 물을 벨러스트로 실어 탱크 무게를 2톤 이상 늘릴 수 있다. 군수품 중 하나는 KSTAM2이다. KSTAM은 탱크에서 가장 낮은 장갑 부분인 상단 부분을 타깃으로 하는 상단 공격형 스마트 탄약이다. 주포에서 최대 8km, 목표물의 포탄과 같은 궤적을 따라 간접적으로 표적을 향해 발사된다. 공중에서 비행할 때 KSTAM은 조정 가능한 지느러미를 사용하여 표적을 향해 기동한다. 폴란드는 노후한 소련제 T-72, PT-91, 레오파드 2 전차를 대체하기 위해 K2 전차 800대를 계약했다. 폴란드 차기 전차 수주전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진 현대 로템이 복병을 만났다. 미국이 실전에서 검증된 주력 전차 M1 에이브럼스 전차를 정부 보증 대외 군사 판매 FMS로 제공하겠다며 수주전에 가세했기 때문이다. 현대 로템은 한국 육군의 주력 전차 K2 흑표 폴란드형을 제시해 독일 라인 메탈의 레오파르트 전차 등과 경합 중이다. M1 에이브럼스 전차는 한국의 K2 흑표와 독일 레오파르트에 이어 세 번째로 제안된 전차다. 1980년 실전 배치된 M1 전차는 66.8톤인 M1A2C형까지 나왔다. 구경 120mm 44구 경장 활강포를 장착한다. 1500마력 가스 터빈 엔진을 탑재해 무거운 덩치에도 도로에서 시속 68km, 야지에서 시속 40km 이상 달리는 등 기동성이 뛰어나다. 자체 길이 7.93m, 주포 포함 길이 9.77m, 너비 3.66m에 높이 2.44m다. 전차장과 조종수, 포수, 장전수 등 4명이 탑승한다. 이라크전 등에서 실전 경험을 쌓은 전차다. 폴란드 방산 전문 매체인 디펜스24는 지난달 26일 현지 시각 차기 전차 사업인 윌크 프로그램에서 시장 분석 차원에서 미국 정부가 주력 전차인 M1 에이브럼스를 제안했다고 전했다. 윌크 프로그램은 폴란드 육군 주력 전차 현대호의 하나로 러시아제 전차 T-72와 폴란드 국산 전차 PT-91, T-72 자체 개량형을 대체할 신형 전차 조달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로써 수주전에서 유리한 고지에 오른 것으로 알려진 현대 로템과 K2의 앞길에 강력한 복병이 등장했다. K2 흑표 전차는 55경장 120mm 활강포를 탑재해 공격력이 뛰어나다. 자동장전 장치를 채택해 승무원이 3명에 불과하고 능동 방어장치 APIS 등을 달아 생존성도 높다. 무게는 55톤으로 M1에 비해 가볍다. 현대 로템은 폴란드인의 큰 체구를 감안해 보기륜을 하나 더 달고 장갑을 강화해 K2 흑표 전차보다 더 크고 무거운 전차를 제안했다. 폴란드 방산 매체 디펜스24는 폴란드 방위사업청 아머먼트 인스펙터레이트 대변인의 말을 인용해 윌크에 따른 차기 전차 조달에 필요한 분석 개념화 단계는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면서 관련한 협의에는 폴란드 현지 업체 외에 현대 로템, 독일 크라우스마 페이베크만 KMW와 라인 메탈 디펜스, 미 육군, BAE 시스템스, 제너럴 다이내믹스 유럽랜드 시스템스가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너럴 다이내믹스 랜드 시스템이 바로 M1 전차를 생산하는 기업이고 KMW와 라인 메탈은 레오파르트 전차를 생산하는 기업이다. 이 대변인은 후보 전차를 특정하지 않은 채 우리는 기존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앞으로 개발될 것을 고려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디펜스24는 미 육군과 논의가 됐다는 것은 M1 에이브럼스 전차가 분석 대상에 포함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에이브럼스 전차는 미국 정부에 의해 대외군사 판매 FMS를 통해 제공될 수 있다고 전했다. FMS는 미국 정부가 군수 물자 무기 등을 외국 정부에 판매하는 일을 말한다. 외국 정부는 같은 군수업체에 직접 접촉하지 않고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 디펜스 시큐리티 코퍼레이션 에이전시와 조율을 거쳐 무기를 조달한다. 미국 방산업체들은 미국 정부와 계약을 맺고 무기를 생산하고 납품하는 만큼 무기 품질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다.